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손혜원 의원 구하기가 진행 중입니다. 초선 의원 한 명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이 떠들썩한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설탕입니다. 눈물겨운 동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입니다.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검도 못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나경원 의원 아무리 뭐라 그래도 투기는 투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손혜원 의원이 또 이에 또 대응을 했습니다.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선까지 됐냐. 굉장히 날선 공방이네요. 일단 손혜원 의원이 원래 이제 직업이 네이밍 리스트, 그러니까 브랜드를 이름을 짓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떤 그 싸움에서 보면 굉장히 틀을 잘 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처음에는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어떤 싸움의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이 상징하고 있는 목포의 어떤 그 뭐 터줏대감, 네. 또 토건 세력, 뭐 이런 거, 또 배신자, 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싸움을 일단 지지층들 결집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의원을 즉 자유한국당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서 지금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이 싸움의 성격을 나경원 의원 대 본인의 싸움, 즉 야당의 원내대표와 초선 의원의 싸움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네. 자기 주장을 좀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싸움 자체를 어떤 본질, 자신의 어떤 투기의 본질보다는 여야의 정쟁,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과의 배신 논쟁 네. 이런 걸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싸움의 상대를 아주 규정을 잘 해서 부각을 시키는 것도 능력이면 능력이겠지만 싸움이 자꾸 확대되는 거는 정말 이 싸우는 당사자로서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빅카드로 조만간 폭로를 하겠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이제 이슈를 어떤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반전의 빅카드 저러면은 저게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향후에 이제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네. 그럼으로써 뭐 박지원 의원이든 나경원 원내대표든 어쨌든 맞서 싸운다. 나는 내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 싸운다. 네.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저런 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내놓으면 문제가 없지만 네. 만약에 또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이게 며칠 가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내놨는데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을 때, 별거 아닐 때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마침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한다면서요. 혹시 네. 이 자리에서 뭘 폭로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목포 구도심의 박물관 건립 예정돼서 아하. 1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참석자는 기자로만 제한할 테니 네. 기자증을 지참해달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세라고 하는 건요. 갖고 있으면 바로 해야 돼요. 예. 아끼다가. 과거의 예를 보면 공세할 게 있다고 해서 예고를 했다. 네. 그런 경우에 까보면 별게 없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께 송구하다. 이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목포에 1.5km에 있는 그 문화 거리 네. 여기에 가지고 있는 손 의원의 관련 필지가 12개입니다. 네. 그리고 건물과 토지가 지금 밝혀진 게 25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하. 내용이 형식을 앞설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프레임을 잘 짜도 네.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본질을 피해 나가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손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걸 밝힐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네. 돌아갈까요? 지금 손 의원이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탈당이었죠. 그때 뭐 내려놓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탈당이랑 언급도 안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월요일도 이제 또 다른 어떤 빙상계 문제를 빌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자신과 관련된 본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네.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와 손혜원 의원 이 두 사람은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계속해서 부딪혀왔죠. 손혜원 의원은 그냥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서 당선 직후에 그 다음날 한 첫 행보가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자기 머릿속에 그 틀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나경원 의원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머릿속엔 도대체 또 어떤 또 다른 구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초권력형 비리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 모든 전 재산을 걸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뭘 걸겠냐 이러면서 다시 되묻기도 했었죠. 자, 오늘 손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 한 방송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났던 인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아주 묘한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과거의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이름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입에 안 붙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당명을 지금 너무 많이 바꿔갖고 또 바꿀 수가 없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새누리가 발음이 낫죠. 나았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줄일 때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당. 이게 자한당이 될 때는 사람들이 불한당하고 이제- 딱 한 자 그러니까 차이예요.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자한당이라고 했을 때 줄이면 잔당이 돼요. 그걸 더 줄이면 더 준 잔당이에요. 자, 이 손혜원 의원의 이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단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일까요? 계속 언쟁을 지금 벌여왔던 의원이 또 한 명 더 있죠.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조심 부장. 네. 손혜원 의원이 공개 토론을 오늘 제안을 했어요. 네. 어디서든 어떤 내용이든 하자. 공개 토론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어떤 내용이든. 네. 자, 이게 지금 자신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럼 왜 박지원 의원이 나가서 끝장 토론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는 두 채를 매입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건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방어할 때까지는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19채, 20채 이렇게 되고 박지원 의원이 비판을 하니까 배신의 아이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다른 당의 중진 의원을 몰아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치 박지원 의원이 이 지역의 고층 아파트 신설하려는 이 세력과 같은 편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변호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네. 이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뭔가 네. 국감에서든지 뭐 이런 거 발언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또 부동산 산 것도 없어요. 네. 손혜원 알겠습니다. 의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도 뭐 공개 토론을 받아들일 이유는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요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영화가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보시죠.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몇 년 전에 도박을 소재로 했던 영화 속에 여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 모 대학을 검명하면서 나 그 모 대학 나온 여자야.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이야. 나 대통령 부인과 친구 사이야. 이런 과시를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고 센 분은 센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사건 초기에 이 상황 초기에 저희 패널들과 여담으로 영화 타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결국 이 영화 얘기를 합니다. 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영화까지 지금 끌어들여서 얘기가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의 어떤 그 진실도 진실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의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태도. 네.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허. 이렇게 터졌을 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좀 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죠. 진실 여부는 둘째치고.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강한
이 강공을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태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태도가 좋은 일에 저런 태도가 나오면은 자신감 있고 참 추진력 있고 화끈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 태도 논란에 휘말리기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과도 지금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에게 주말까지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소 국장님?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좀 손 의원이 자신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엊그제 금 의원이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국립박물관에 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제품을 구입하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익 충돌의 문제 아니냐. 그리고 소속 상임위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이었기 때문에 그 소속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 이익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아니 엊그제까지 같은 당에 있었는데 네.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불확실한 얘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네. 특히 이제 내가 뭐 박물관에다가 뭐 나전칠기를 구입하라고 했다는 이런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내가 기다려 볼 테니까 토요일까지 사과하세요. 이렇게 네. 이제 손 의원이 다시 또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금태섭 의원이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손 의원이 자꾸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자신도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작품을 예를 들어서 국립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매를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작품을 구매하라고 한 거와 똑같지 않나. 이게 이제 이해 충돌에 위반된다. 공직자들의. 이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법률가로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 같은 당, 뭐 지금은 같은 당 출신이 아니니까 네. 왜 그런 무소속이잖아요. 일을 하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은 자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주까지 사과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싸움의 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으로부터 비판을 못 하도록 네. 지금 언론은 다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다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보호막을 치는 것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전면전에 돌입한 싸움의 상대들을 보면 SBS, 박지원 의원, 같은 여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 그리고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건설사까지.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한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이 손 의원과는 웬만하면 싸움이나 이런 걸로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건가요? 이렇게 판을 벌리면 불리하지 않나요? 그거는 여의도 정치, 저는 뭐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어떤 정치인도 아마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본인도 여의도 법을 나는 쓰진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또 여권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좀 뭐 조용히 가고 싶어 하는 게 여권이 당연한 바람일 거 아니에요. 본인,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있지만 어쨌든 자당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이 저런 어떤 개인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여권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사실 뭐 의혹이나 의혹이 검찰에 일단 수사가 됐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 명확하게 빨리 밝혀지길 바라야 될 텐데 손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부분이 손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또 일을 키우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정치권에서 또 왜 또 계속 싸움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정치권 전체에도 별로 좋지 않은 좋은 모습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 입장으로서는 같은 한솥밥을 먹던 금태섭 의원의 비판이 가장 아팠겠죠. 왜냐하면 예.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누가 동석을 했습니까? 원내대표가 왔잖아요. 원내대표 예. 그리고 원내대변인도 동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저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당 지도부가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탈당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했다. 무슨 출정식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탈당 기자회견 이후에 손혜원 의원이 원내대표의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사진이 또 사진까지 공개가 됐죠.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손혜원 의원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네. 이것이 당론이라는 것을 그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어찌 보면은 반기를 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이요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극장님,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되게 박물관 하면 이제 고대 예전에 네. 뭐 삼국시대 거라든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유물들을 이제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물관이 구매하는 작품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현대 작품들, 뭐 현대 공예 작품 이런 것들도 좀 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이제 손 의원이 국감 같은 데서 좀 해왔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지난해에 이제 중앙박물관장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현대 작품들을 좀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좀 생겼다는 거죠. 그런 아하. 것은 뭐 민속박물관도 있고 다른 박물관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까지 예산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걸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A씨라는 인물인데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막후에 저러한 어떤 이 손 의원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펴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거기에 밑보여서 이제 지방으로 발령난 거 좌천된 건 아니냐. 의혹을 이렇게 이제 제기했는데. 의혹을 제기가 됐는데. 근데 박물관 측에서 또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또 해명을 했죠. 그렇죠. 박물관 측에서는 이제 계획된 어떤 순환 인사로 그렇죠. 발령이 났다라고 해명을 했고 사실 국립경주박물관장 하면은 그 지방의 박물관장 중에서는 뭐 으뜸 가는 아, 그래요? 박물관장이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런 작품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전칠기의 장인의 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문화재를 어떤 새롭게 가공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떤 기술자였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좀 그 인사를 갖다 그쪽에 좀 취직을 시켜라.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물관 측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칫하다는 거기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손혜원 의원은 저 인사 문제를 상임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취업을 안 시키냐는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직접 박물관장을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들은 뭐 그냥 단순히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물관 측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인사 어떤 압박 논란이 일고 있고 그 인사를 안 들어준 사람이 지금 네. 또 이렇게 좌천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